팀장은 팀의 모든 일을 담당자가 되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 팀장은 각 업무의 담당자인 팀원을 제대로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업무와 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팀원의 문제점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코칭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코칭이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즉,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싶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팀원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팀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팀장의 활동을 코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코칭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찰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코칭하기 위해서는 팀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관찰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정보를 얻는 데 유익하며 그 정보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찰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팀원을 관찰하는 일은 팀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관찰은 팀원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팀장인 당신은 팀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코칭도 없습니다. 질문은 코칭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질문은 코칭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며 질문이 없으면 코칭도 없습니다. 조직에서 팀장이 갖는 질문의 유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팀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면 팀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팀원 스스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지 스스로 엄청난 정보 탐색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팀장이 문제점에 기반해 팀원을 도와줄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팀원에게도 유익하지만 팀장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질문을 통해 팀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가진 문제점과 고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팀장이 문제점을 일깨워주어 팀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을 위해 평소 꾸준히 메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책이나 TV 등에서 좋은 질문의 유형을 보면 내 것으로 적용해서 새롭게 만들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스킬은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응답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나 특정 단답을 하도록 이끄는 질문입니다. 폐쇄형 질문은 신속한 정보나 답을 원할 때 유용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팀장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며 응답자의 사고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응답자 역시 좀 더 다양한 정보나 해답의 선택지를 탐색하지 못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한 단답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자극해 다양한 각도에서 답을 찾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을 하도록 이끕니다. 아울러 폐쇄형 질문은 잘못하면 취조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반면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감보다는 편안함을 주기에 스스럼 없는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방형 질문을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이유 등의 사항을 적절히 추가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쇄형 질문은 나쁘고 개방형 질문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질문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비율을 2대8이나 3대7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대화의 방향성을 잃거나 초점이 흐려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말을 한번 정리해서 재확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다양한 힘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탁월한 팀장이 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준비해봅시다. 코칭의 핵심은 피드백입니다. 코칭에는 다양한 스킬이 요구되지만 핵심은 피드백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성장에 대한 욕구입니다. 팀원들이 회사에 다니며 가장 보람 있다고 느낄 때는 조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팀장의 위치에 있을 때는 팀장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가볍게 하는 피드백이나 잘못된 피드백은 팀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관계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하면 지지적 피드백보다는 교정적 피드백을 떠올립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지지적 피드백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지적 피드백만으로 교정적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칭찬과 격려만으로 기존에 잘하던 것은 더 잘하도록 이끌고 기존에 교정이 필요했던 부분들까지도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적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캔의 방법을 사용해 봅시다. 캐치, 먼저 칭찬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액션, 구체적 행동을 칭찬합니다. 누트리션, 그 행동이 나와 조직에게 미친 영향, 즉 긍정적인 효과를 말해줍니다. 지지적 피드백에서는 행동과 영향을 함께 칭찬함으로써 반복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정적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정적 피드백은 기존의 관계나 모습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끌기 위한 대화에서는 다음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1. 팀장 본인이 불편해하는 수용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 간략하게 말합니다. 2. 팀장의 솔직한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이 팀장에게 미친 영향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4.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는지 요구해야 합니다. 교정적 피드백은 행동, 느낌, 영향, 요구와 같이 4가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행동, 감정, 효과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교정적 피드백 공식은 AI제곱D로 외웁시다. AID는 영어로 돕다, 촉진하다, 원조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A. 액션, 교정이 필요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I. 임프레션, 그 행동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I. 임팩트, 그 행동이 나와 조직에게 미치거나 미칠 영향을 설명합니다. D. 디자이어, 그에 따른 변화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드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통하는 피드백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피드백을 주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장의 피드백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팀원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팀장인 나와 팀원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피드백이라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팀장 본인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걸 제대로 해봤자 결국 팀장만 좋은 일 아닌가? 난 또 이용만 당하라고? 이런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는 어떤 피드백도 무의미합니다. 반면 피드백이 거칠고 투박해도 심지어 욕설이 난무해도 팀장이 자기들을 위해 헌신하고 방어막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팀원들은 팀장의 거친 피드백에도 기꺼이 따릅니다. 그 말이 진정 자기를 도와주고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TPO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피드백이라도 팀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간, 장소,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팀원이 지각이 잦아지고 근무 태도가 나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팀원의 어머니가 위암이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 태도에 관하여 잔소리를 늘어놓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3. 추상적인 피드백을 피해야 합니다. 피드백의 핵심은 교정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하는 피드백은 피해야 합니다. 김 대리는 항상 마감이 늦어? 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 대리, 이 보고서의 제출이 지난달 말까지였는데 오늘이 3일이니 마감일보다 3일 늦었네요. 라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앞대화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추상적인 피드백이 됩니다. 항상, 최근, 요점 같은 말들은 대표적인 추상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시작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이런 피드백이 가능하려면 감정으로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하여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피드백 대상은 하나의 주제로 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한 주제에 대해서만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팀원의 문제 행동에 피드백을 줄 때 복수의 행동을 한 번에 교정하려고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줄 때 한 번에 몰아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팀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때 지적하지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꾸중을 들어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지적당한 문제 행동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이를 간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몰아서 여러 가지를 피드백하면 팀원들은 평소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의 행동이나 아이디어에 급격한 브레이크를 걸게 됨으로써 팀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쉽습니다. 5.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긍정적 피드백 3번에 부정적 피드백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드백 전체를 놓고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피드백에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한참 이야기한 후에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부정적 피드백 이후에 긍정적 피드백을 과도하게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긍정적 피드백에 부정적 피드백이 묻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김 대리는 이번 달 우리 본부 전체 영업 실적이 꼴찌야.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래도 난 김 대리가 인간적으로는 좋아. 항상 성실하잖아. 라고 어정쩡하게 마무리하면 영업에서 실적 내기라는 피드백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줄 때는 긍정적 피드백 중심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줄 때는 부정적 피드백 중심으로 야무지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팀에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원들이 본인의 업무나 성과에 대해 즉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맞은 코칭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